한 가지 여쭤볼게요. AI 코인들 지금 10,000개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몇 개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 RWA 한번 볼게요. RWA 제가 섹터 좋다고 방송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해드렸었죠. RWA 지금 현존하는 코인들 향후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미국 CFTC의 시바이누, 체인링크 선물계약 상장 서류 제출했. 제가 우리 저저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상승 사이클까지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대다수 웬만하면 처분을 하자. 수익이 실현했던 아니면 뭐 손실이 났던 간에 어느 정도 손실은 좀 적으면 그리고 수익이 나면 최대한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화를 하자. 아니면 뭐 비트 이더라도 들고 있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비트 이더라도 들고 있자. 라는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인이슈님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대규모 상장 페이지 가이드라인이 미국에서도 나올 거고 전 세계적으로 나올 건데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가요?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그런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을 내가 알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1년 인터넷이 초창기 시절일 때 IT 버블 부잣집 막내 아들내미 송중기 나왔던 거 거기서 2001년도 IT 버블 그 컴퓨터 회사 뭐야 이름 그래서 그거 다 폭락해가지고 망한 거 닷컴 버블 IT 버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애플 뭐 시가총액 막 이런 막 대규모 막 1등 2등 가리는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터넷이 이제 초기에 도입될 당시여서 막 무슨 닷컴 무슨 골뱅이 우리 인터넷 회사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투자금을 미친 듯이 받아.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창업하면은 돈을 미친 듯이 받아. 그게 지금 알트코인이랑 같죠. 어떻게 보면은. AI 서비스 할 겁니다. 나 RWA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은 뭐 실리콘밸리에서 미친 듯이 자본을 받죠. 투자받고.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을 IT 버블과도 같다. 비슷하다. 라고 항상 비유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알트코인에 대해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의 20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비트코인만 사라고 말씀드렸죠. 알트코인 막 찝어드리고 알트코인 막 시그널 드리면은 저도 구독자 늘고 막 멤버십도 가입 많이 하고 좋을 건데 굳이 그러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도 않고 흥행 뭐 인기를 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냥 비트코인만 사라고 했어. 왜? 알트코인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인이슈님 2001년도에 페이팔, 이베이, 뭐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요. 그럼 코인이슈님 우리 비트코인 시장, 알트코인 시장에도 이런 페이팔이나 이베이 이런 코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코인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코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오늘 그거를 찍어드릴 겁니다.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제2의 페이팔, 제2의 이베이가 될 수 있는지.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뭘까? 정답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앞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건지는 요거는 또 우리 새친구 또 강의로 들어가는데 기축통화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뭘까? 세 번째 지금부터 알려드려 볼게요. 자,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 파생상품 거래소가 선물계약 상장서를 제출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솔라나 ETF를 출시한대. 선물 ETF를. 거기에 나아가서 현물 ETF까지 한대. 그러면 얘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라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비트 이더 다음에 기존에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금융권들, 레거시 금융권 이런 기득권들, 은행권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 코인으로 선물 ETF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는데 현물 ETF도 가능하겠는데 이러한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을. 도지 코인도 살아남을 가능성 높아요. 솔라나도 높고 여기서 말하는 뭐 체인링크 요것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이더리움 다음으로 선물 ETF든 현물 ETF든 어떤 ETF로 알트코인이 나오는지 걔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 페이지 그 리스트가 떠도. 쉽게 말해서 기존 금융권에서 가져가는 애들, 협력해서 하는 애들. 체인링크, 피델리티 시그넘과 파트너십. 피델리티랑 시그넘뱅크일 겁니다. 파트너십을 맺었대.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갈 가능성 높아요. 또 얘가 오라클 하죠.
이러한 기능도 그렇고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 높은 거 얘네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는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앞으로 ETF가 어떻게 들어가고 현물 ETF가 어떻게 되고 메디블럭? 메디블럭이 될까? 힘들지 않을까요? 메디블럭은.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어떻다? 2001년도 살아남았던 페이팔, 이베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높을 거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코인들은 위험합니다. 한번 짚어드릴게요. 어떤 코인들이 위험할까? 어떤 코인들? 살아남기 힘든 플랫폼들.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하는 역할, 정부가 할 수 있는 분야를 겹쳐. 그리고 뭐 정부가 싫어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익명성 기능을 통해서 막 송금을 한다? 얘는 절대 못 살아남아요. 자, 그래서 익명성 코인들 사지 마세요. 그런 걸 왜 삽니까? 익명성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익명성 기술을 우리가 좋아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익명성 기술은 좋아. 너무나도. 근데 그거를 갖고 있는 코인은 사면 안 돼. 무조건. 정부에서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 그럼 익명성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됐던 기술력을 갖고 이제 알트코인들 본사나 이런 그 해당 개발자들이 더 좋게끔 개발을 하는 거지. 익명성 코인은 사면 안 된다.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말씀드렸었죠. G캐시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근데 뭐 익명성 기술력이 뭐 뛰어나고 기술력이 좋아서 무조건 좋대. 상승한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코인 방송을 봐야 되고 분석을 봐야 되고 그때 마음이 아파. 정부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금융권 애들 이번에 디파이 스테이킹 SEC가 이번에 메타마스크 기소하면서 리도 스테이킹 얘네 치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다? 미국 정부가 디파이나 이런 스테이킹 수수료 논아먹는 이자 서비스 지네들이 가져갈 거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AI 코인들 있죠. 나 이런 AI 뭐 GPU를 통해서 AI 코인이에요. 뭐 동공을 해가지고 월드 코인 뭐 이런 식으로 AI 코인 해요. 또 뭐 있어? 뭐 렌더링을 통해서 뭐 채굴을 하고요. GPU고요. 그리고 또 그 섹터 뭐 있지? 디핀 섹터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AI 코인들 지금 10,000개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몇 개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는데. RWA 한번 볼게요. RWA 제가 섹터 좋다고 방송에도 추천을 드렸었고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해드렸었죠. RWA 지금 현존하는 코인들 향후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가 막 물고 막 빨고 막 늘어지는 좋은 코인들 제가 막 소개해드렸고 좋은 코인들 이런 것들도 이번 사이클, 이번 상승장까지는 상승 오케이. 그러나 다음 사이클에 살아남아 있다? 살아남는다? 그거는 노. 그거는 노. 얼마나 RWA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심오하게 다뤄드릴게요. AI도 그렇고 밈도 마찬가지. 차라리 밈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홈페이지도 없어요. 근데 가격 올라가. 차라리 이게 더 나아. 그냥 거짓말로 AI 할게요. 뭐 할게요. AI 개발자 막 섭외한 다음에 월급 주고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막대 사탕을 사 먹는지도 몰라. 알떡게요. 자세한 토크 할게요. 하는데 보여주기식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나 대기업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코인들 그리고 현존하는 알트코인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트, 이더까지 뭐 솔라나 애매하고 비트, 이더 아래로는 내 자산, 내 돈, 내 통장을 배부르게 해줄 코인이다. 자산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방송에서도 제가 이번 상승 사이클까지 모든 알트코인들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001년도 IT 버블 당시에도 페이팔이나 이베이 같은 기업들은 살아남아서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죠. 그런 알트코인을 고르는 방법은 기존 금융권에서 선물 ETF나 현물 ETF 신청을 했거나 승인이 된 알트코인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금융권과 협력 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알트코인들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